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륨 시뮬레이션, 후디니에서는 파이로라고 부르는데요. 파이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 18.0 버전부터요, 스팔스 솔버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런 파이로 솔버가 후디니 탑재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점점 더 그 스팔스 솔버 쪽으로 비중이 넘어가서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이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워낙 오랫동안 이제 존재해왔던 솔버들이고요. 또 이제 아직 국내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18.0 버전부터 들어온 그 스팔스 솔버를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 파이로 솔버도 이제 좀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고요. 또 이 그 스팔스 솔버라는 그 솔버가 이제 새로 나온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뭐 볼륨이나 불 폭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훌륭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 솔버들을 여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볼륨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또 공부할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로 솔버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지드 바디 때는 이제 RBD 오브젝트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직접 뭐 부수거나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파티클 솔버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오브젝트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팝 소스라는 이제 다른 파티클을 이미팅해주는, 이렇게 방출해주는 노드로 파티클을 이렇게 추가해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파이로 시뮬레이션도요, 파티클과 같이 볼륨을 계속 만들어내는 소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스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파이로 시뮬레이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에 스피어를 하나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자, 스피어 타입은 폴리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요. 우리 답에서도 항상 이렇게 밖에서 쉘프 탭을 이용했었죠. 그 리지드 할 때도요. 밖에서 자,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파이로 FX라는 쉘프 탭에 가면요. 후디니에서 제공하는 이런 파이로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리셋들을 만들 수 있는 쉘프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빌로우 스모크라는 두꺼운 연기를 만들어주는 이 쉘프 탭을 클릭해서 한번 기본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연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답 시뮬레이션 노드를 좀 보면요. 이제 몇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크게는 이렇게 답 네트워크랑요. 그 다음에 이 답 볼륨을 이렇게 이미팅을 해주는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요 스피어 노드. 여기서 이제 볼륨이 이미팅이 되는 거죠. 일로 넘어가서요. 그리고 계산된 볼륨을 불러오는 요 파이로 임포트라는 노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나 파티클에서는요, 이 소스에 있는 이 지오메트리에 바로 답이 연결돼서 인포트가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됐는데요. 이제 볼륨이나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워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랑 이렇게 결과를 받아오는 인포트 노드가 이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파이로 인포트 노드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한쪽은 디스플레이가 켜 있고 한쪽은 이렇게 렌더가 켜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결과물을 비주얼라이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 노드에서 실제로 렌더할 때 쓰이는 데이터들을 담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 이제 자세한 차이는 이제 또 조금 시뮬레이션 쪽을 또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 네트워크 노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요 답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요. 자,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구성하는 노드는 크게는 세 가지, 조금 더 하나 넣자면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스모크 오브젝트라는 우리가 팝 오브젝트, RBD 팩 오브젝트 이런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이 스모크라는 그 주체, 그 오브젝트 노드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볼륨 소스 노드,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이미팅하는 팝소스처럼 볼륨을 이미팅하는 그 노드가 또 붙어 있고요. 계산하는 파이로 솔버 노드, 그리고 가스 리사이즈 플루이드 다이나믹이라는 이 지금 보시면은 요 볼륨의 박스를 사이즈를 계속 변경해주는 리사이즈 노드가 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파이로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래비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볼륨 소스에 가보면요, 바로 요 경로에서 볼륨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경로를 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스피어 노드에 이렇게 4개의 노드가 달려서 이렇게 볼륨을 소스로 바꿔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와 인풋, 답 시뮬레이션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뷰포트에서 이제 볼륨을 보다 보면요, 디테일이 굉장히 없어 보이죠. 물론 렌더하면 괜찮아 보이는 건가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라이팅이 없어서 그래요. 라이팅이. 자, 라이트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뭔가 이렇게 색상이 반영이 되고요. 지금 포인트 라이트인데 이렇게 디스턴트 라이트로 바꿔서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면 이제 비로소 이 볼륨의 명암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쵸? 자, 요 오른쪽 아이콘에 보면은 여기가 바로 라이팅 적용, 그리고 요 위에 보면 헤드라이트 온리, 그래서 라이트 적용을 안 하는 모드인데요. 이렇게 적용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자, 실제로 볼륨은요, 라이트의 방향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왜 가끔 사람 얼굴이 조명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한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볼륨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냥 잠깐 살펴보면요. 자, 볼륨이라는 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연기죠, 연기. 그래서 투명한 오브젝트예요, 투명한 오브젝트.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농도가 가득 차게 돼서 보이기엔 똑같이 흰색으로 보이겠죠. 이 연기들이 흰색이라면요. 그러니까 연기 색상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지오메트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명암 같은 것들이 조금은 노말 방향이라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명암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볼륨 같은 경우는 노말이 없죠. 전부 연기죠. 자,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있고 정면에서 빛이 들어와도 이 노말 방향에 따라서 이 빛받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상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명암이 보인단 말이에요. 명암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그런데 볼륨은 노말 방향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 안쪽으로 누적되면서 색이 합쳐지는 거라 전부 같은 색상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볼륨의 이런 디테일이나 명암을 보여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명암이 아니라 이 볼륨으로 생기는 이쪽 그림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자들로 인해서 이 볼륨의 쉐입감이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라이트로 인해서 섀도우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볼륨은 명암 자체가 보일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가 헤드라이트 즉 없을 때는 전부 같은 톤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라이트를 켜줘야 이 라이트에 그림자 맺히는 부분들이 이런 쉐입감에 의해서 그림자로 인해서 이 쉐입감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볼륨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뷰포트에서 이렇게 확인할 때도 반드시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야 이 볼륨이 디테일이 있는지 없는지 해상도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디테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보통 이렇게 탑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각을 좀 탑으로 좀 쳐주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명암들이 생기면서 볼륨에 이렇게 섀도우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쳐서 이번엔 또 사이드로 이렇게 또 돌려주면, 지금 이제 빛들이 너무 세니까 얘는 이제 좀 더 줄여주고요. 얘는 좀 더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또 사이드로 하나 쳐주면은 또 이렇게 측면에서 오는 빛에 따라서 또 명암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한 두세 개 정도 조합해서 요런 섀도우들을 이곳저곳에 떨어뜨려서 이런 쉐입감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합성을 하려면요, 현실에 있는 라이트를 그대로 환경을 따라가야 돼서 뭐 라이트 방향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광에 맞춰서 이렇게 볼륨의 명암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라이팅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도 이제 그 FX 라이팅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촬영장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그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 촬영을 하더라도요, 뭐 배우의 이렇게 얼굴의 쉐입감이나 이런 물체들을 위해서 이제 조명 감독님들이 또 조명을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것도 3D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볼륨이나 이펙트가 좀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륨의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이렇게 좀 대략적인 걸 알아봤고요. 이 라이트는 그대로 놔두죠.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먼저 스모크 오브젝트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팝 오브젝트가 그랬듯이 여기에는 특별히 역할을 하는 뭐 대단한 그런 파라미터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디비전 사이즈, 요 복셀, 개별 복셀의 사이즈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요 볼륨의 크기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륨의 사이즈랑 요 디비전 사이즈. 당연히 해상도는 이 디비전 사이즈가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0.14인데 만약에 0.05 이렇게 줄여주면 아까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더 디테일한 볼륨이 만들어질 거고요. 당연히 시뮬레이션 속도도 아까보다 많이 느려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이런 연기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속도가 좀 느리니까 0.1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프레임에서 보이는 요 박 볼륨의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바로 요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로 값이 되어 있는데요. 5에서 15, 그 다음에 센터도 5 이렇게 하니까 좀 잘리죠. 살짝 내려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요, 가이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가이드는 말 그대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뷰포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 보여지는 거를 설정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멀티필드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이드 아드 오브젝트, 멀티필드 이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얘는 특별히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요, 이렇게 뷰포트에서 보기 위한 여러 보이는 이런 필드들을 합쳐놓은 이런 멀티필드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보면은 덴시티 필드, 템퍼처는 온도겠죠. 온도, fuel, divergence, burn, heat, velocity, collision, source, sink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 파이로에서 사용하는 그 볼륨 필드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필드들을 여기서 다 사용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 히트, 번, 다이버전스, 퓨얼 이런 쪽들은 폭파나 불을 만들 때, 이렇게 불을 만들 때 쓰는 필드들이에요. 지금처럼 연기만 만드는 경우에는요,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냐면 덴시티랑 템퍼처, 그리고 벨로시티, 컬리전이 있다면 컬리전까지 이렇게 네 가지 필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덴시티나 템퍼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멀티필드로 따로 이렇게 합쳐서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필드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자, density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연기의 농도예요. 스모크, 연기의 농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륨을 만들 때도 기본값으로 이렇게 density라고 해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의 농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연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공기는 뜨거울수록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려면은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온도를 설정해주는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볼륨이 바로 템퍼처라는 필드예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 온도가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 점점 이렇게 온도가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템퍼처라는 필드고요. 자, 요것들은 연기에선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필드가 있어서 자, 이 연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온도를 받고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속도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리전도 컬리전 되는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여기서 표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지만요. 지금은 컬리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죠. 그리고 이 소스와 싱크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당장은 그냥 무시하셔도 뭐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필드들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분산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건데 모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데이터 이렇게 소스로 넣는 거 외에 그냥 혹시 초기 값을 뭔가 잡아줘야 될 때 여기다 사용할 수 있고요. 윈드 터널 디렉션, 그래서 이제 이니셜 할 때 이런 그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이쪽은 뭐 볼륨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서 이제 뭐 이런 쪽도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볼륨을 이렇게 넣어주는 노드가 바로 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볼륨 소스 노드예요. 볼륨 소스. 자, 볼륨 소스 노드에 이렇게 내려보면요. 자, 이렇게 3개의 볼륨을 넣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조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스 볼륨 덴시티, 타겟 필드 덴시티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스 볼륨 그러면은 그 쌉에서 가져오는 그 볼륨을 말하고요. 필드라는 표현은 답에서 이 볼륨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걸 필드라고 보통 불러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답에서는 필드, 쌉에서는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쌉에서 가져오는 덴시티를 똑같이 덴시티라는 이름으로 집어 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연기들이 있을 때 추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스에 있는 온도를 답에 있는 시뮬레이션의 온도로 이렇게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요. 역시나 추가해라. 자, 역시나 V라는 볼륨을 벨이라는 볼륨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가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요. 우리가 그 쌉에서는 벨로시티를 소문자 V로 어트리뷰트도 사용했고요. 이제 볼륨도 그렇게 만들지만 답에서는 V로 안 쓰고요. 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필드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올라오면 이제 어디 소스의 그 경로가 어딘지 여기 보면 이렇게 경로가 들어 있고요. 가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요 노드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스피어를 파이로 소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점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파이로 소스라는 노드는 이제 들어오는 지오메트리에다가 적절하게 점을 찍어주고요. 스캐터를 해서 그리고 그 점에다가 파이로에 필요한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랑 템퍼처라는 어트리뷰트를 1.2 정도 값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을 많이 적게 찍을 수도 있고요. 여기 파티클 세퍼레이션에서 더 많이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스가 좀 디테일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스캐터의 요 간격을 또 조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덴시티랑 템퍼처 농도와 온도가 전부 이렇게 같은 값이 들어갔고요.
자,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일률적이니까요. 여기에 어트리뷰트 노이즈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덴시티와 템퍼처에 노이즈를 좀 줬어요. 자, 노이즈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티드 노이즈로 자, 마이너스 1.2에서 1.2 사이로 이렇게 값을 조정해서 노이즈를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기 값이 1.2였으니까요. 마이너스 1.2, 1.2란 얘기는 0에서부터 2.4 정도까지의 값을 갖도록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까 전부 다 1.2였던 요 값들이 이제 이렇게 덴시티가 노이즈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제가 0이라고 잘못 적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템퍼처도 이렇게 노이즈하게 같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에 어트리뷰트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이 어트리뷰트들을 가지고 볼륨으로 만들어주는 노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달려있는 볼륨 레스터라이즈 어트리뷰트라는 노드예요. 자, 그래서 density, temperature, fuel, CD, 알파, V 이런 어트리뷰트가 있다면 이걸 볼륨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이 스피어가 움직이고 있어서 V가 있었다면 여기서 이 V도 볼륨으로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V가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복셀 사이즈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이런 설정으로 볼륨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볼륨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볼륨은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density, temperature 값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있는 상태의 볼륨인 걸 볼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그 노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소스가 변경이 되게 되고요. 미들 클릭 눌러보면 이제 포인트들은 다 사라졌고요. 두 개의 VDB 볼륨이 남아있는데요. 어트리뷰트로 갖고 있었던 바로 density랑 temperature 이렇게 두 개의 볼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볼륨을요. 아까 설명했듯이 V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고요. 자, density를 density로, temperature를 temperature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해주는 거를 이제 파이로 시뮬레이션에다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랑 소스가 있으니까요. 이제 볼륨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파이로 솔버라는 노드에서 바로 이 볼륨들을 계산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로 솔버 노드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플레이 해보면 지금 볼륨이 왜 하나도 안 보이죠? 네. 파이로 오브젝트에 여기 가이드가 전부 꺼져 있어서 그래요. 멀티필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로 솔버 노드에 대해서, 솔버에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파이로는 그래도 비교적 파라미터들이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6개의 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르셔도 문제가 없고요. 자,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급 설정들이라서 이것들을 막 전부 다 살펴보고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 탭이라는 이 탭은요, 볼륨에 좀 색상을 넣고 싶을 때, 지금처럼 하얀 볼륨, 주황 볼륨 이런 게 아니라 볼륨끼리 다른 색상의 볼륨들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색상이 섞이는 그런 좀 조절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탭인데요. VFX 작업에서는 광고 쪽이면 모를까 이렇게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주구장창 만지게 될 탭들은 이렇게 3개가 이제 메인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이 컨버스천이라는 모드는 불과 폭파의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모드라 오늘은 이 시뮬레이션 탭과 쉐입 탭 위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탭이 이제 후디니의 이 파이로 시뮬레이션에 그런 시뮬레이션 관련된 기본 옵션들이 들어있는 곳인데요. 자, 이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쉐입에 있는 얘네들을 전부 이렇게 좀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네.
아까 본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이렇게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타임 스케일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의 속도예요. 늘어나면 굉장히 빨라지고요. 줄어들면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템퍼처 디퓨전이라는 탭인데요. 자, 템퍼처 이렇게 탭을 켜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 템퍼처가 이제 여기서 소스에서 온도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들어오는 온도가 주위로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그거에 관련된 모드예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퍼질 때 이 엣지들을 블러 처리들을 많이 해서 템퍼처가 조금 더 빨리빨리 퍼지게 해주고 온도에 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2로 올렸다 그러면 이 영역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디테일은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 디테일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진짜 연기도 디테일이 사라지냐? 그러면 또 조금 그건 달라요. 온도가 이렇게 금세 멀어지면서 실제로는 얘가 뭐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덜 디테일해질 때도 있지만 또 온도가 늘어나면서 또 움직임이 많아져서 오히려 디테일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온도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만약에 템퍼처 디퓨전 값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 한 1 정도다 그러면 이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덜 퍼져나갈 거고요. 그래서 연기 모양도 보면요. 얘도 아까 이렇게 둥그런 거보다 좀 모양이 잡혔죠. 그리고 연기 모양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이게 너무 낮으면요. 예를 들어 0.01 그러면은 온도 자체가 그 블러로 인해서 퍼지는 효과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본 이런 온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좁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한번 실제로 볼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적어지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템퍼처 블러가 너무 작으면은 이 온도가 퍼지지가 않아서 이 모션 자체가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에 쉐입을 키고 이러다 보면은 얘가 오히려 조금 더 커지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늘어나면 템퍼처 자체가 이렇게 뭉개지면서 또 효과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값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제가 그냥 경험하기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 값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디테일을 위해서 조금씩 줄여주면서 사용했던 거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은 0.1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쿨링 레이트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온도를 얼마나 빠르게 식힐 건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온도하고 관련된 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쪽을 해놓고 이 값을 0.99 이렇게 해주면 얘가 빨리 식어버려서 오래 가지 못해서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얘가 0.01 이렇게 아주 적으면 이 온도가 식지 않고 이렇게 오래까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륨 상태 볼까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에 이렇게 높고 낮은 건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러면 쿨링 레이트가 높으면요. 온도가 팍팍 식으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볼륨은 온도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진다 그래야 될까요? 반면에 쿨링 레이트가 낮아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온도로 인해서 계속 속도를 받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쿨링 레이트는 결국 템퍼처가 얼마나 빨리 식는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볼륨 시뮬레이션에서 이 쿨링 레이트의 역할은 온도가 빨리 식기 때문에 이제 이 움직임이, 볼륨의 움직임이 얼마나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계속 빨라질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 건지, 뭐 요런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스코시티 같은 경우는 점성이라서요. 예, 볼륨의 점성. 그래서 좀 끈적끈적한 볼륨을 만들 때 쓰고요. 끈적끈적한 볼륨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물 속에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유체 움직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할 때 비스코시티를 좀 높여서 사용을 하면 효과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폭파나 무슨 굴뚝 연기 이런 연기들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항시 리프트는 부항시, 부력의 속도고요. 올라가는 힘을 말을 해요.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을 말을 하고요. 자, 온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힘이니까 당연히 얘가 0이면요. 온도가 있어도 예,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항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고요. 예, 낮으면 낮을수록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온도랑 뭐가 다르나요? 그러면요.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 뿐만 아니라 템퍼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또 나중에 폭파나 불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또 화염이나 이런 거 갖고도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치면요. 이 부항시는 온도에 의한 그 움직임의 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이제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온도가 얼마나 이렇게 퍼져나갈지, 부드럽게 퍼질지,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식을지, 온도에 따라서 볼륨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 이렇게 주로 온도에 관련된 이런 옵션들이 바로 시뮬레이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로의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 시뮬레이션 탭에 의거하여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해상도가 디테일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둥글둥글. 자, 물론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고요. 이 해상도를 올리면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리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거의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볼륨의 좀 디테일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외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트릭을 이용해서 좀 디테일들을 살려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려주는 디테일이 바로 이 쉐입 노드의 옵션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쉐입 노드의 옵션들을 또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디서페이션, 디스터번스, 슈레딩, 샤프닝, 터뷸런스, 컨파인먼트 이렇게 있는데요. 자, 터뷸런스랑 디스터번스, 디서페이션 이렇게 세 개를 주로 볼륨의 연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쓰고요. 요 슈레딩과 요 컨파인먼트는 주로 폭파나 불 쪽 작업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샤프닝은 사실 거의 쓰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 폭파 쪽을 좀 같이 해보면서 또 어떤 옵션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디서페이션부터 보면요. 자, 이 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점점 사라질지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물리 현상에서 연기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연기가 사라지지 않죠. 점점 흩어질 뿐이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하자니 좀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강제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없애주자. 볼륨의 모양을 위해서 이런 게 이제 디서페이션이고요. 0.075 예를 들어서 0.1 그러면은 자, 시간이 지나면서 10%씩 계속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얘가 0.5 그러면 50%씩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기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데 보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얘가 안 켜져 있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없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0.5면 50%라 그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50%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죠? 예, 의외로 되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얘가 1이면은 100%니까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올라가면서 아까보단 물론 좀 빨리 사라지긴 하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없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안 없어지는 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요거의 서브 탭들 때문에 그래요. 자, 각각의 요 모드에 따라서 요 밑에 보면 세부 옵션들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요. 자, 디스터번스를 보면은 컨트롤 필드, 컨트롤 레인지, 그리고 램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대부분의 탭들이 다 비슷한, 여기도 보면 뭐 컨트롤 레인지, 얘도 보면 여기도 컨트롤 필드, 컨트롤 레인지, 얘도 얘는 없고요. 얘도 보면 또 여기 컨트롤 필드, 컨트롤 레인지 뭐 이렇게 다 비슷하게 옵션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컨트롤 필드라는 건 템퍼처 갖고 이 정도치를 조절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템퍼처가 0에서 2가 될 때까지 이 디서페이션 값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0일 때는 디서페이션을 100% 적용할 거고 온도가 2가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에 따라서 돼서 거의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는 디서페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온도가 식으면 점점 연기들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온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디서페이션이 적용이 안 되다가 이렇게 점점 지나가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디서페이션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컨트롤 필드를 꺼버리면요, 디서페이션이 1이니까 그냥 계속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고요. 이제 0.5 이렇게 적용해주면 50%가 사라지니까 조금 나오다가 다 없어져 버리죠. 이제 디서페이션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연기가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 굳이 막 농도가 빠지고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0.5 이러면 굉장히 큰 값이고요. 보통 한 0. 좀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그럼 0.1, 좀 오래 남기고 싶어 그럼 뭐 0.01, 0.05 뭐 요 정도 값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서페이션 요거를 좀 살펴봤고요. 또 얘가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기가 계속 농도가 남아있으면 이 볼륨 사이즈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또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디스터번스라는 옵션이에요. 자, 이 디스터번스는요, 엣지 부분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좀 노이즈를 주는 옵션이에요. 자, 요걸 얘를 한 2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면 바로 요 엣지들, 요 볼륨의 끝, 이 표면들에 이렇게 노이즈를 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필드가 있어서요. 벨로시티 필드 투 디스터브. 그래서 요런 노이즈를 어디에 적용할 거야? 이런 뜻이고요. 벨로시티에 적용을 할 거고요. 컷오프 0.1이라는 거는 0.1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컨트롤 세팅 보면은 템퍼처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거고요. 템퍼처가 0일 때는 디스터번스가 적용이 템퍼처가 이제 컨트롤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0에서부터 0.05 될 때까지 템퍼처가 아예 없는 곳에서는 영향을 안 주다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럭 사이즈는 요 노이즈의 크기를 말해요. 자, 다른 것들보다도 요 블럭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데요. 얘가 만약에 5 이렇게 되면은 자, 플레이 보면 요 엣지에 요 들어가는 요 노이즈의 사이즈가 5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꽤 이렇게 크게 잡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일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좀 크게 잡히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얘가 0.5 그러면 이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요 노이즈의 사이즈가 0.5라는 뜻이고요. 아까랑은 요 사이즈들이 좀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당연히 더 줄어들면 이제 그 노이즈 사이즈들이 더 자글자글
그래서 아까보다도 이제 훨씬 작아서 이제 큰 거의 점점점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즈를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요 엣지의 디테일 모양을 좀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블럭 사이즈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이제 여기서 직접 조절하면 되고, 많이 줄 거면 많이 주고요, 적게 줄 거면 적게 주고요. 자, 터뷸런스도 똑같이 노이즈, 와류 이런 건데요. 디스터번스랑 좀 차이가 있다면, 디스터번스는 이렇게 엣지 쪽에 이렇게 랜덤 와류들을 줘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는 거면은, 터뷸런스는 말 그대로 이 전체에 터뷸런스 노이즈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울 사이즈, 노이즈의 크기, 그리고 여기 옵션들은 일반적인 터뷸런스 옵션이랑 비슷하죠. 터뷸런스 같은 경우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직접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고요. 플레이해 보면 이런 정도 크기로 지금 노이즈가 들어가서 이렇게 볼륨에 와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양이 아까랑 우리가 안 줬을 때랑 많이 풀어졌죠. 자, 디스터번스랑 터뷸런스의 차이라 그러면요, 터뷸런스는 전체의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의 좀 큰 모양들의 와류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디스터번스는 요 엣지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뭐 요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이 쉐입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이렇게 움직임의 큰 노이즈라던가 요 엣지들의 요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보가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쉐입 노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자, 디스터번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이 표면에 이제 노이즈를 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볼륨에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른 볼륨들이 버섯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볼륨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디테일이 많이 무너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잡기가 어려울 때 이 디스터번스에다가 키를 줘서 초반에 이렇게 확 볼륨이 뭉쳐서 나올 때만 디스터번스를 좀 세게 줘서 이렇게 볼륨들이 많이 깨지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이제 조금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디스터번스가 너무 세면요, 좀 인위적이 돼버리고요. 왜냐면 엣지 디테일들이 너무 세다 보면 이렇게 볼륨이 좀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지가 않죠. 그냥 뽀글뽀글뽀글뽀글해 보이죠. 반면에 이제 너무 작으면, 없으면 또 디테일이 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적정 값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볼륨의 쉐입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컬러 탭은 나중에 컬러 볼륨 다룰 때 다시 보게 될 거고요. 릴레이션십은 안 봐도 뭐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에 보면은 유즈 오픈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가 좀 GPU를 지원해 주면은 이렇게 체크해 주면 GPU 가속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이게 시뮬레이션 하다가 GPU 메모리를 넘어가면 그냥 시뮬레이션이 멈춰버려요. 멈춘다는 게 그냥 에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가기는 가는데 시뮬레이션 이 볼륨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에러도 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캐시를 이렇게 보통 굽다가 막 200프레임, 300프레임 이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들여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냥 멈춰버려서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눈으로 좀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켜고 하긴 하더라도요, 최종 캐시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꼭 꺼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면요, 민 서브스텝, 맥스 서브스텝 이래서 볼륨 사이에, 프레임 사이에 몇 번이나 연산할지 이 서브스텝 값을 여기서 또 따로 정해줄 수 있고요. 보통 뭐 굉장히 속도가 빠른 볼륨이나 뭐 이런 경우에만 요 민맥스를 좀 올려줄 일들이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11로 그냥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익스터널 포스에 보면은 여기 그래비티는 빼고 전부 적용합니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래비티 포스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볼륨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 뭐 좀 탭 중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 이렇게 확인했고요. 여기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로 임포트 노드에 가보면요. 이제 아까 잠깐 보셨지만 비주얼라이즈 하는 곳, 볼륨을 갖고 오는 곳,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탑 IO에 가보면은 우리가 볼륨에서 만들어지는 아까 우리가 가이드에서 봤던 이런 필드들을 직접 이렇게 가져오게 셋업이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요. 예, 그대로 써도 되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화염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퓨얼, 히트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놔두면 쓸데없는 것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density, velocity, temperature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 주면 되고요. 탑 임포트 노드에 요거 같은 경우는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요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볼륨에서 봤던 필드 중에 그 멀티필드라고 여기 돼 있는 예, 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만약에 꺼놓고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어졌죠. 예. 그래서 요 비주얼라이즈 정보를 얘가 갖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필드도 이렇게 가지고 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필드만 갖고 오는 거고요. 벨은 여기는 벨 있지만 여기 벨 없죠. 요 세 가지가 바로 쉐이딩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은 폭파가 아니라 힛 같은 건 안 쓰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테일 어트리뷰트에 볼비스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요 어트리뷰트들이 얘 색상이라던가 요 눈에 보이는 요런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비주얼라이저의 약자겠죠. 그래서 요렇게 색상 요 뷰포트 상에서 보이는 요런 파라미터 값들과 볼륨을 여기서는 가져와서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선 실제로 우리가 렌더링 할 때나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그 볼륨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